얼마 안 남았습니다. 2분 정도 남았네요. 3시 28분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수 보겠습니다. 보합권에서 전일 종가 수준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미국 증시도 그랬는데 우리도 크게 전일 종가와 다르지 않은 수준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로는 0.09%의 상승, 포인트로도 2포인트 정도만 오르니까요. 2573.53포인트 기록하면서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큰 의미는 없는 소폭의 상승으로 거래 마칠 채비합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승이었는데 마감을 앞두고서도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약간은 파란불 들어와 있고요. 0.02%의 하락, 포인트로도 1포인트 미만, 0.14포인트 정도만 밀립니다. 908.88포인트. 따라서 현재 파란불이 들어왔다고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수보다는 종목 궁금하시죠? 하나씩 점검하겠습니다. 오늘은 거래소에서는 세 종목, 그리고 코스닥에서 역시나 상한가 종목군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거의 한 15개 정도가 코스닥에서는 상한가 들어오면서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는 2차전지 내에서도 후발주자들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나눠보자면은 뭐 구리도 있고 리튬도 있고 니켈도 있고 한데요. 결과적으로는 기승전 2차전지입니다. 결국에는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런 희귀금속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으로 점차 좀 넓게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오늘 영향받는 뭐 풍산 같은 종목, 구리 관련된 종목군들도 상당히 강한 움직임 나타냈고 이구산업은 24%나 급등을 하면서 거래 마칠 채비합니다. 리튬 쪽으로는 희비가 다소 엇갈리는데요. 새롭게 또 사업을 펼친다라는 쪽으로 맥이 가면서 EID 같은 종목군들이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거래 마칠 채비합니다. 히토류는 뭐 2차전지 쪽으로 묶이는 건 아니지만은 계속해서 희귀금속 쪽 미중 간의 갈등 영향 받으면서 현재 20% 정도 급등. 4월 19일 수요일입니다. 국내 증시는 이렇게 거래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그럼 아시아 증시 볼까요? 잠잠합니다.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중국과 일본도 지수는 큰 방향성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어떤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지 옴짝달싹하지를 못하고 있는 양상인데 먼저 니케이 225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일본 증시 전일 종가와 비슷하네요. 0.18%. 요 정도만 하락했습니다. 28,606.76엔대 기록했고요. 마이너스권이기는 하지만 오전장보다는 그래도 분위기가 조금은 나아진 상태로 거래 마쳤습니다. 낙폭을 만회하면서 약보합권 내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은 중국 쪽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은 GDP 발표되고 나서 국내에서는 오히려 관련된 종목군들이 크게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는데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강하게 상승 탄력을 나타내지는 않았고요. 오늘은 오히려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0.55% 정도의 하락, 3,374.54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한 1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보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장 마감을 앞두고서 변동성 확대되면서 지금은 저점을 낮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증시는 장 초반에 3,400선 언저리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3,400에 강한 저항에 부딪히면서 오늘장 결국에는 하락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천 쪽은 더 빠집니다. 0.8% 비교적 큰 폭의 하락 움직임 중국 증시에서 나타나면서 한중일 가운데서는 오늘만 놓고 봤을 때는 중국 증시가 다소 좀 부진한 양상입니다. 이어서 환율 동향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310원대에서 오전에는 머물렀다가 이후에 상승으로 전환돼서 오늘 거점 부근에서 거래 마쳤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7원 10전 올랐습니다. 그래서 1,325원 70전에 거래를 마쳤고 막판에 3시 구간대 이후에 어떤 상황이 좀 있었는지 이 부분은 분석이 필요해 보이네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1,320원대 언더 그 아래에서 움직임이 나타났다가 한 30분 만에 고점을 빠르게 높였습니다. 30분 만에 5원 올랐으니까요.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갑자기 달러 강세로 움직임을 나타낸 이유는 분석을 해보셔야겠네요. 이렇게 해서 환율 동향까지 알아봤습니다.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됐을까요? 시황센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전체적인 움직임은 크지가 않았습니다.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급등주들 많이 여기저기서 반짝 빛나는 흐름이었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의 변화는 상당히 좀 제한적이었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장 마감 시황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하루 만에 상승 마감이 됐지만 아직은 상승폭 자체가 유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보시면요. 전장 대비 0.41%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10포인트가량 올랐습니다. 코스피 종가는 2,581포인트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분봉 통해서 장중의 움직임 좀 보시죠. 11시 구간에 나왔던 저점이 2,568포인트였고요. 자, 그리고 그 뒤에 2시 구간에 만든 고점이 2,582포인트 수준이었습니다. 그만큼 제한적인 변동을 보이면서 하루 동안의 움직임을 나타냈던 코스피였습니다. 자, 수급도 보시면요. 어제 지수의 하락을 이끌었던 기관 쪽에서 좀 사들이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보시면 개인과 외국인은 팔았죠. 나란히 400억 원가량 매도 우위가 나타났고요. 기관 쪽에서는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순매수세죠. 847억 원 매수 우위가 연출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업 쪽이 더 많았습니다. 등락률 상위 순으로 먼저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 비금속 광물과 종이, 목재 업종이 아주 눈에 띄는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비금속 광물 쪽에서는 역시나 이 포스코 퓨처엠의 강세 덕분이었고요. 오늘은 히토류까지 한 몫을 단단히 했습니다. 업종 지수는 무려 6.9%, 거의 7% 가까이 올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종이 목재 업종도 그게 못지않게 아주 강했죠. 이쪽에서는 영풍재지 덕분이었습니다. 여기에 무상증자 권리락으로 인해서 매수세가 좀 과하게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상한가까지 기록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업종 지수를 크게 올렸습니다. 6.76%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 그리고 운송 장비도 보시면 자동차 쪽에서 강세 움직임 보여주면서 이쪽이 1.98%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건설 쪽에 과도하게 좀 저평가 되어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면서 건설주들이 좀 강세 보이는 종목들이 있었죠. 1.27% 올랐고요. 음식료품이 1.27% 마찬가지로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등락률 하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내렸던 업종부터 보시죠. 의약 업종입니다. 의약품 쪽에서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하락률 최상위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4거래를 연속해서 밀렸고요. 오늘도 0.72%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섬유의복 업종 보시면 이쪽도 0.6% 내려가는 모습 확인이 됐고, 그리고 화학업종 LG화학이 오늘 뚜렷하게 약세 움직임 보여주면서 이쪽은 0.5% 내려갔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는 서비스와 통신업종이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주목할 만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삼성전자가 0.15% 하락이었죠. 약보합으로 65,500원의 거래를 마쳤고, 반대로 SK하이닉스는 소폭 올랐습니다. 88,200원이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 가운데서는 LG화학을 좀 눈여겨보시죠. 어제 전구체 공장 건설 관련 호재로 좀 강했는데 하루 만에 낙폭이 제법 크게 좀 나왔습니다. LG화학이 전장 대비 무려 4%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4.24% 약세로 79만 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그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 1.6%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까지도 마찬가지로 약세가 나타났죠. 1% 내림세로 75만 8천 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 좀 볼까요? 홀딩스에서는 일단 오늘 약간 내려가는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 확인을 해보시죠. 자, 포스코 홀딩스 보시면 큰 변화는 없는 모습이었고, 포스코 퓨처엠 쪽이 특히 두드러진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 보시면 정말 대단한 기세를 보여줬죠. 증권과 목표가 상향까지 나오면서 오늘까지도 또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오늘장 역시 8%가 넘게 크게 올렸습니다. 41만 4천 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포스코홀딩스는 0.6% 소폭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 자동차가 오늘장 좀 선방했습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도 오늘장 강세로 거래를 마쳤죠. 현대차가 1% 올랐고 현대모비스도 1% 가까이 오르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역시나 눈에 띄었던 거 기아였습니다. 자, 기아 보시면 기아는 전장 대비 3% 넘게 상승해주면서 85,4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특징 좀 보겠습니다. 요새 이 금속 관련된 종목들이 여기저기서 날뛰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금속 관련주로 정리를 해드렸지만 사실상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기차로 폭넓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그 에너지가 좀 분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중국 쪽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1분기 국내 총생산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4.5% 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좋았고 1분기의 소매 판매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6%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게 된 거죠. 이런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건설 쪽 그리고 철강의 수요는 늘어날 테니까 철강주들 괜찮겠다라는 평. 그래서 오늘 철강주들의 움직임도 괜찮았습니다. 물론 철강주들 가운데서는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기대감도 함께 묻어 있다는 점도 전해드리도록 하죠. 자, 종가 보시면 오늘 장에서는 역시 KG 스틸이 아주 강했습니다. 17%대 급등세를 기록했죠. 오늘 장 종가는 13,440원이었고요. 이 밖에 동국제강과 대한제강 나란히 1에서 2% 오름세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이스틸이 7.6% 크게 올리면서 4,840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작은 종목들이죠. 문배철강이라든지 아니면 동양철권 같은 종목도 3%대 뚜렷한 강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국 관련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 차례 좀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중국이 최근 히토류 자석의 제조 기술 수출 금지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런 움직임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히토류 국제 표준화 전략이라는 대응 전략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자, 바로 이런 점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히토류 대체물이나 히토류 유통 관리 등과 관련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아주 강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종가 확인해 보시죠. 공식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바로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이죠. 이쪽에서는 오늘 윗골이 좀 달기도 했지만 유니온이 6%대 오르면서 거래 마쳤고 머티리얼이 특히 좀 강했죠. 20% 가까이 올리면서 3,935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지가 19% 크게 올리면서 21,700원까지 갔고요. 동국 RNS 9%대 강세, T플렉스가 3.7% 올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 최근 들어서 특히 부각이 되고 있는 이 세토피아 관련된 같은 종목이 아주 좋았습니다. 세토피아는 코스닥 종목입니다. 상한가까지 기록이 되면서 4,28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비철금속 쪽에서 구리 관련주들도 보시죠. 일단 구리 관련된 소식이 한 가지 전해졌습니다.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현재 톤당 9,000달러 수준인 구리 가격이 10,000달러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다, 이런 전망이 나왔고요. 사실 구리도 전기차 관련된 핵심적인 소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구리 관련된 종목들도 아주 좋았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구리 관련주들의 움직임 확인해 보시죠. 네, 구리 관련해서 이구 산업 같은 종목이 특히 강했습니다. 24%대 급등하면서 거의 7,000원 근방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이 밖에 대창과 풍산 각각 강세 움직임이 나타났고 LS전선 아시아 3%, 서원 5% 올리면서 거래 마치게 됐습니다. 국일신동 같은 종목도 6.7% 오름세로 거래를 마치는 흐름이었고요. 이렇게 구리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강세가 나타났고 또 한 가지 이 밖에도 태경산업 같은 망간 관련된 종목까지도 오늘장은 뚜렷한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태경산업이 거의 20% 가까이 올렸고요. 황금 ST 같은 니켈 관련주도 오늘장 강세를 보이면서 6% 넘는 모습 1,15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금속 관련된 종목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코스닥도 하루 만에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하지만 상승폭 자체가 역시나 유의미한 수준으로 볼 수는 없었죠. 보시면 코스닥의 경우에는 소폭 상승에 그치면서 909포인트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장중에 움직임 좀 보겠습니다. 오후장까지는 그래도 꾸준히 좀 올라간다 싶었습니다. 자, 그런데 2시 근처에서 913포인트를 고점으로 잡고요. 그 뒤로는 한풀 좀 꺾이는 모습이었죠. 결국에는 종가 부근에서는 910선 밑으로 내려왔고 909포인트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오늘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매도가 조금 더 많은 모습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 그리고 외국인까지 모두 다 매도 우위, 개인만이 홀로 사들이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개인 쪽에서 코스닥은 1,0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가 나타났고요. 외국인 1,0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 코스닥 기관 쪽에서는 290억 원 정도 매도 우위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2차 전지부터 바로 좀 보겠습니다. 이 에코프로의 전성시대가 막을 좀 내리게 되는 걸까요? MSCI 이 지수 편입에 불발 가능성이 높다라는 증권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약세 움직임이 연출이 됐는데요. 자, 일단 에코프로가 오늘장 6% 넘게 빠졌고요. 61만 6천 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역시 에코프로 BM은 변화폭이 좀 제한적인 수준이었죠. 0.68% 내리면서 29만 4천 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리를 상대적으로 메워가는 쪽이 이 LNF입니다. 어제장에 이어서 LNF가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흐름이죠. LNF는 3.5% 오르면서 33만 7천 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장 무서운 상승 기세로 관심을 집중시켰던 이 포스코 DX 잠시 좀 확인해 볼까요? 자, 포스코 DX 오늘은 살짝 숨을 고르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2% 내려가면서 16,600원에서 오늘장 마감이 됐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제약바이오 쪽에 알테오젠이 특히나 낙폭이 좀 컸습니다. 알테오젠은 4% 넘게 거의 5% 가까이 조정을 받으면서 48,2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엔터에서는 요새 JYP의 신고가 랠리가 아주 주목을 끌었는데 오늘장에서는 SM이 더 좋았습니다. SM 보시면요. 전장 대비 1.75% 올리면서 104,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특징주로 오늘도 2차 전지를 묶어봤습니다. 여기 좀 너무 강하죠. 상한가가 여기저기서 뭐 속출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뭐 연속 상한가고요. 가는 종목들이 왜 그렇게까지 올라가는지 이 파악도 잘 되지 않을 정도로 상한가 종목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관련주들 종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화전기 보시죠. 투자 경고에도 3연상을 기록합니다. 오늘장 종가까지도 상한가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오늘장 종가는 거의 2,000원 부근 1,995원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마찬가지로 이 그룹주들 움직임도 같이 끌고 가는데 여기 다 상한가입니다. EID가 3,175원, 이트론이 421원, 상한가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 나란히 세 종목 모두 다 상한가로 장 마감이 됐고요. 자, 그리고 EV 첨단 소재 요새 정말 폭등세를 기록했는데 오늘 장중에 또 거의 뭐 상한가 찍고 말도 안 되게 오르다가 상승분을 다 반납했습니다. 특히나 상승분 반납하는 수준이 아니라 나중에는 낙폭이 굉장히 커졌죠. 15% 이상 크게 떨어지면서 11,660원까지 내려오고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장중의 변동폭이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새롭게 핀 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현대무백스입니다. 현대무백스는 2차 전지 관련해서 장비 수주 소식에 상한가 기록이 됐죠. 4,560원까지 크게 오르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KBG 같은 종목, 음극재 관련해서 얼마 전에 급등했던 종목인데 상한가가 기록이 됐던 종목이죠. 오늘 모처럼 다시 또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16,83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이 밖에 하나기술이나 A프로 같이 2차 전지 장비 관련된 종목들 나란히 20% 이상 그리고 11%대 이렇게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보이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